안녕하세요. 언더워터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멘티스의 사냥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 모습은 멘티스 시림프와 함께 지내는 누디브런치예요. 생각보다 멘티스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멘티스들도 화려한 누디엔 독이 있는 걸 아는지 건드리진 않네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 자기의 껍데기가 딱! 다행히 탈피한 거네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미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탈피 후엔 껍데기가 약해 당분간은 조용히 말미잘에 박혀 있을 것 같네요. 갑각류를 키우시는 분들은 두세 달에 한두 번 헉 하실 때가 있을 텐데 바로 탈피를 할 때라 생각해요. 그만큼 영양분이 충분하고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겠지만 탈피한 껍데기를 볼 때마다 아직까지 놀라네요. 개 껍데기는 멘티스에게 좋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잘 발라먹고 있습니다. 사람과 비유한다면 갈비를 뜯어먹는 느낌일까요? 별로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리저리 먹을 걸 찾아보는 멘티스입니다. 나름대로 제 어항의 사이클입니다. 뭔가 맛있는 냄새는 나는데 여기저기 둘러보는 스피어형이에요. 이리저리 만지작 하더니 다리 하나를 분리해서 맛나게 먹는 중입니다. 옆에서 없어 보이게 쳐다보고 있는 스피어형이 안쓰러워 딱총새우 한 마리를 피딩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에게 딱총새우는 꽤 상위 서열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피스톨 시림프 혹은 스냅핑 시림프라고 불리는데 그 파워가 멘티스만큼 못지않기 때문이죠. 딱총새우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작은 개체들과 일주일 정도 합사를 진행해봤는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고픈 멘티스들에게 먹이로 준 거라 딱총은 떼고 줬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잡는 도중에 떨어졌습니다. 딱총새우도 위협을 느끼면 집게발을 끊고 도망가는지라 집게발 없는 개체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집게발을 주고 살았는데 집게발이 없으면 딱총새우 같은 경우 자연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는 딱총새우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딱총새우에게 딱총이 없으면 그냥 새우죠 뭐. 딱총이 없는 딱총새우는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스피어 형들에게나 볼 수 있던 로켓 점프를 시전합니다. 날고 기어봐야 어항 아니죠. 새우의 미세한 움직임과 냄새를 맡는 스피어 형입니다. 얼굴 앞에 있는 더듬이는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뛰어난 시력은 입체로 적을 판단할 수 있게 하죠. 그렇게 적의 상황을 파악하곤 갈고리와 같은 앞발을 이용해 새우를 움켜 잡습니다. 발버둥 끝에 간신히 도망친 딱총 없는 딱총새우. 중심을 잡아보지만 그것마저 쉽지는 않습니다. 뒤에는 새우를 찾고 있는 스피어형이 있고요. 딱총새우의 움직임을 파악한 스피어형이 다가옵니다. 피해 요왕 눈치 보랴 새우 보랴 정신이 없습니다. 눈알 굴리며 오는 것이 마치 추적자 같죠? 새우도 번쩍 뛰어올라 도망을 가보지만 어림없습니다. 자이언츠 멘티스 스피어형은 큰 몸체를 지탱하지 못해 땅속에 굴을 파서 지탱하기 쉬운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키우는 스피어형은 움직이며 사냥을 하는 편이라 민첩성도 뒤떨어지진 않습니다. 클럽형을 따라가진 못하지만 갈고리 팔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조그마한 생물들에게 충격을 입힐 정도는 되기 때문이죠. 먹이를 잡았을 때 클럽형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건 스피어형입니다. 많은 멘티스 시림프에 관한 영상에서 특히 클럽형 같은 경우
한방 펀치력을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럽형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움직이는 생물을 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스피어형 사냥의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럽형처럼 조개를 깨진 못해도 얇은 갑을 가진 생물이라면 사냥하기엔 충분한 충격입니다. 그래도 피해 여왕을 이길 정도는 아닙니다. 다 잡은 새우를 앞에 두고 피해 여왕을 피해 도망갑니다. 존재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압도하는 피해 여왕입니다. 딱총새우는 스피어형의 공격에 상처를 입었고요. 상처를 입은 새우는 더욱더 불리하게 됐습니다. 상처가 없다면 공격받지 않아도 될 것을 그 상처의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바다에서 죽음의 냄새를 제일 먼저 맡는 건 고둥이입니다. 시력은 최악이지만 멀리서도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 가장 먼저 몰려드는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고둥 중의 악질 청자고둥도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고둥이 가진 무기는 주둥이의 독침뿐만은 아닙니다. 끈적거리는 점액질은 이동 자체를 불가하게 하죠. 멘티스를 위한 피딩이었기에 고둥은 인공적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동안 클럽형들의 등살에 밀려 제대로 먹질 못했거든요. 일부러 피해 여왕 사정권 밖에 새우를 놔뒀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야생 상태에선 이렇습니다. 먹이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주의해야만 하죠. 그 먹이 또한 노리는 자들이 수두룩하니 말이죠.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클럽형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선 그제서야 새우를 들어 먹는 중입니다. 같은 스피어형이라 하더라도 자이언츠 멘티스 슈림프 같은 경우 사이즈가 큰 편이라 물 위에서 활동은 느려지고 큰 몸집 때문에 본인의 위치를 노출시키기 쉬워 땅을 파서 몸을 숨긴 다음 사냥을 하는데 이런 스타일은 클럽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럽형은 직접 딱밤을 때려야 하기에 입출입이 쉬운 은신처를 만드는 거고 스피어형 같은 경우 물고기를 주로 잡기에 땅속에 만들죠. 제가 키우는 스피어형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냥을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개체 사이즈가 작은 편이니 큰 물고기를 사냥하기 어려워서겠죠. 이런 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 패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스피어형 편히 먹으라고 한 피딩에 또다시 고둥이 주둥이로 냄새를 맡고 몰려오네요. 고둥은 화학적으로 냄새를 맡은지라 물속에서도 먹이를 꽤 빠르게 선점할 수 있고요. 그중 몇몇 고동 종류는 독침에 큰 입을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자고둥인데 껍데기가 이뻐서 잘못 만지다가 독침에 쏘일 경우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할 정도입니다. 얼쩡거리는 고둥이 번거스럽나 봅니다. 한 마리 표범같이 조개 껍데기 위에서 먹고 있네요. 냄새는 나는데 올라가지는 못하고 답답한 고동입니다. 저의 피딩 때문에 고동들은 괴로운 날이 됐네요. 제 어항은 이렇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항상 행복하세요.